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집에 술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맥주든 와인이든 뭐든 이렇게 딱 가방에 안고 그걸 품에 딱 안았는데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안도감을 느낀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육아휴직하고 돌아왔더니 우선 제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제 화면을 볼 수 있고 에어컨도 막 그러니까 누구나 기피하는 자리. 예, 그리고 디자인팀 사물함이 있는데 저는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을 둘 곳도 없고 가방을 걸기도 애매한 거예요. 업무 배분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축 근무도 좀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했는데 단축 근무하면서 이제 저한테 모든 업무가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에 다른 분들의 업무가 이제 저한테 조금씩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4시에 퇴근하면서 다 해낼 수 없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 다른 팀원에게 넘기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나가줬으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왜냐면 원래부터 디자이너들은 야근이 많은 직종이고 저를 따로 불러내시면서 우리 회사가 좀 빡세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사람이 많이 없다. 나도 아이 하나인데 내 모든 월급을 7살 때까지 그냥 아이에게 다 그냥 도우미 부르고 해서 다 줬다. 너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너도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나가. 약간 이 메시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애기 아침 준비하고 8시 반 그때 등원시키고 출근해서 바로 일하고 점심시간에 저 점심 안 먹었거든요. 운동했어요. 살려고. 그냥 프로틴 빵 같은 거랑 커피 마시면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배 채우고 하원할 때쯤에는 또 기운이 다 빠져있죠. 그러면 이제 4시에 하원하러 가고 5시 반에 이제 아이를 하원시키면 6시 반 그까지는 놀이터에서 계속 노는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아기는 엄청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또 저녁 차려주느라 정신없고 TV도 많이 보여줬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해야 되니까. 야근해야 될 때는 진짜 커피 붙잡고 애기 재우고 노트북 켜서 일하고 그게 1시가 될 때도 있고 2시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쪽잠 자고 나면은 6시간 자면 진짜 많이 잔 거고 4시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연장반에 남아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만 그렇게 막 7시, 8시까지 원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애기가 너무 어렸어요. 그 회사에서 아이 때문에 단축 근무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퇴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밖으로 나올 수만, 내 눈치 안 보고 4시에 집에 갈 수만 있었던 거지 일은 그대로였어요. 4시가 딱 되고 저는 그 일을 어차피 클라우드로 공유해서 집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근데 딱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하원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많을 때는 아이 하원할 때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내요.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기는 막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 하지.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밤을 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그때 이제 아이는 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남편도 그때는 야근이 많던 시기라서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술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약간 힘을 내고자. 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집에 술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뭐 맥주든 와인이든 뭐든 이렇게 딱 가방에 안고 그걸 품에 딱 안았는데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안도감을 느낀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약간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업무도 제대로 못 쳐내고 육아도 힘들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약간 그런, 아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버겁더라고요. 단축 근무하고 아기 빨리 재워야 되는데 잠도 예민한 아이라서 겨우 재워놓고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날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버티다가 근데 그때 내가 행복하게 웃는 게 저희 남편 그게 삶의 목표고 우리 가족의 행복인데 아, 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불가능인 거죠. 불가능이에요. 아니면 돈을 써야 되는데 저는 좀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지금밖에 없는데 이 골든타임 아이와의 추억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아이도 다 느껴요. 주말 되면은 미친 듯이 놀려고 그러고 잠도 안 자려고 그러고 이제는 말을 할 줄 아니까 애가 주말만 되면은 주말이잖아 안 잘 거라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일을 했을 때는 애가 오죽했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추운데 집에 안 들어가려고 악을 쓰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자 이제 가자 깜깜해졌다 라이야 가자 그 저희 애가 말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2살 좀 되기 전에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엄마 안 보여서 나 너무 슬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경력 단절 안 돼야지. 왜냐면 복직하기 전에는 일이 그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진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전혀 예측을 못한 거죠. 제가 복직하기 전에는 야근이라고 해봤자 뭐 금방 쳐낼 수 있고 회사에서도 막 너무 이렇게 해줘서 디자이너님 너무 감사해요. 나 좀 능력 있을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복직하고 나서 보니까 제 능력이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아무리 잠을 줄여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너희가 눈에 밟혀서 일을 그만뒀다.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 고3 때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셨었어요. 그때 저랑 많이 부딪히신 거죠. 서로 예민하니까. 뭐 때문에 싸움이 됐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를 자꾸 내 탓을 하지 마라. 그건 엄마 문제다. 엄마가 무능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그게 엄마한테 상처 줬겠어요. 엄마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욕을 하셨는데 제가 그 죄값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가슴에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지금 그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대요. 울면서 전화드렸죠. 너무 죄송하다고. 나와보니까 알겠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지금처럼 쳇바퀴 돌듯이 회사를 다녔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 그냥 안주하면서 살았을 텐데 힘들더라도 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연인이나 이게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을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내가 주는 사랑은 무한정으로 줘도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을 내가 주고 받고 하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불공평한 것들, 불편한 것들, 그거를 미리 알려주고 너가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니? 그거랑 관련된 전공이니? 저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너를 낳아서 행복했으니까 너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너도 자식을 낳아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엄마가 너로 인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는 안 하지만 엄마는 추천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가급적이면 알아봐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봤는데 막 저도 아기가 몇 개월인데 뭐 임신 몇 개월 몇 주 차인데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막상 내 삶에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 인생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황금기예요. 정말로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손을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발에 뭐가 미끌미끌한 거예요. 아이가 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진짜 손바닥도 이만한 애가. 그래서 엄마 내가 씻겨줄게 이러면서 비누칠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